압축철근보는 두 개의 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개의 보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의 보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난 여기껏 지금껏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다 됐어요? 그 이해가 됐으면 복철근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냥 이렇게 단철근보를 더하고 이 단철근보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근과 철근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힘 ASFY, AS'-FY 얘는 ASFY 얘가 만들어내는 커플이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모멘트 2가 되고 이 단철근보에서 만들어지는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 첫 번째 M1이 되잖아. 우리의 모멘트 저항 성능의 합은 M1 플러스 M2지 뭐. 그렇게 해서 심플하게 끝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압축철근에 들어가 있는 양만큼 똑같은 양을 여기에다가 빼요. 얘와 얘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철근의 양 AS2는 AS'과 같이 나머지는 전체 AS에서 AS'을 뺀 거잖아. 걔를 편의상 AS1, AS2라고 표현한다. 왜? 얘를 단철근 첫 번째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1, 얘는 보2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편의상 AS1, AS2라고 얘기하지만 AS2 이 철근의 단면적은 압축철근의 단면적 AS'과 같잖아. 얘는 AS1은 전체 AS에서 압축철근 양만큼을 뺀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여지껏 여러분들이 해왔던 단철근보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고 얘는 쉽지. 여기 곱하고 여기 작용하는 있는 같은 힘의 짝힘 8길이만 곱하면 되잖아. 이 8길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 유유뎁스에서 요 D'을 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이런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두 개로 기계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헷갈려. 내가 왜 압축철근을 집어넣는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 해봤더니 요거만 있었을 때보다 얘가 추가가 됐는데도 모멘트 저항 성능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아, 설계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멘트의 저항 성능을 확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넣은 게 전혀 아니었네. 아마도 저것은 시공성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의존적 변형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 넣은 거였구나. 쓸데없이 넣어서 재료 낭비한 거구나. 설계 잘못했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실제로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 많이 필요해서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경우는 사실상 좀 드물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조수축이나 크리프와 같은 시간 의존적 변형 또는 시공성의 향상을 위해서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도 아울러 같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복철근보에서 최외나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휨부재 최소 변형률 이상이라면 보의 강도를 계산할 때 압축 청구를 무시해도 충분히 휨 저항 성능을 갖는다.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멘트의 저항 성능 향상을 위해서 넣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휨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 미만이라면 다음에 두 경우에 대한 상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여기 압축철근이 들어가잖아. 압축철근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압축철근이 없을 때보다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압축력이 하나 더 올라가니까 중립축이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얘가 중립축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더 커지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는 우리가 연성 거동을 하기 위한 강도 설계법의 기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애는 무조건 항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얘는 여기가 0.00 상이면 요 D 플러스 D 프라임 있는 요 엡실론 S와는 0.002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중립축의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어떤 경우? 인장철근이 항복할 때, 압축철근이 항복할 때, 인장철근이 항복할 때,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을 때, 인장철근이 항복하지 않을 때, 압축철근이 항복할 때, 인장철근이 항복하지 않을 때,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을 때.
네 개 말고는 없지. 그러나 인장철근이 항복하지 않을 때라고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설계의 컨셉과 맞지도 않고, 압축철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까의 네 가지 경우에서 인장철근은 우리가 연성 설계를 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인장철근은 다 항복을 하는데, 압축철근이 항복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겠지만 항복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철근이 항복할 경우라면 ASFS는 T는 C 플러스 C 프라임이잖아. 그때 FS 프라임이 항복을 하니까 얘도 FY가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압축철근이 항복할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압축철근이 항복을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보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휜 강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라 그랬어? 원래 있었던 설계에서 압축철근 양만큼을, 압축철근이 없고 그 양만큼 원래 있었던 인장철근 양에서 뺀 거지. 요거는 단철근보를 했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모멘트의 저항 성능, 그것이 MN1이고, 요거는 압축철근과 같은 양의 철근이 인장부에 있을 때 만들어내는 커플에 의해서 생겨나는 두 번째 모멘트 저항 성능이 MN2지. 각 각을 구해서 더하면 전체 단면의 모멘트 저항 성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과 2로 굳이 나누자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구하면 그렇게 구분해서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S1, AS2로 아까 편의상 나눈다 그랬지. AS1은 전체에서 압축철근 양만큼 뺀 거였잖아. 그거 곱하기, 그러니까 힘 곱하기 8길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항 모멘트가 나오고, 두 번째 저항 모멘트는 AS 프라임 FI 곱하기 8길이 하면 되잖아. D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여기에가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압축철근, 인장철근이 모두 항복했다고 하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정말로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다 항복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렇게 압축철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쉬워요? 쉬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압축부에는 원래 다 콘크리트여야 되잖아. 근데 압축부에 철근이 들어가서 그 철근이 들어간 위치만큼 콘크리트가 없잖아. 냉정하게 보면. 그지? 압축부에 철근이 엄청 많으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콘크리트 양도 뭐 만만치 않겠네. 그지? 그래서 그 콘크리트의 압축철근이 배근되는 그 위치에서 디스차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가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의 영역이 구조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볼을 나눈다 그랬잖아.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이렇게 생긴 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1과 보2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알겠지? 보1과 보2로 나눠야 된다가 아니었지.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걸 풀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즉 인장지배의 단면, 즉 가장 연성적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파괴의 모드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장지배 단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철근의 한계가 있잖아. 너무 많이 넣으면 트랜지션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또 손해잖아. 그렇게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모멘트, 그게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니까 T 좀 늘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니까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보1과 보2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1은 우리가 편의상, 보1은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렇게 그려내서 마치 단철근보처럼 그려냈지만 압축철근이 있는 위치에서 얘는 사실상 우리는 뭐 아까울 게 없지. 거기에 있는 약간 콘크리트보다 거기엔 철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치에 사실상은 철근이 있는 건데 얘가 그냥 콘크리트, 이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별로 여기 콘크리트라고 가정한 것보다 나쁠 건 없지. 철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철근은 어때? 저기에 있었던 철근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철근이잖아. 얘는 요 거동을 하면서 요만큼의 응력을 이미 받았지. 얼마? 0.85 FCK만큼 응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철근이 이미 요 거동을 하기 위해서 0.85 FCK라고 하는 그만큼의 응력을 이미 받은 상태니까 자기가 항복하는 때까지의 능력을 FY라고 한다면 FY를 다 견디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으니까 FY-0.85 FCK만큼 그만큼 차이만큼이 지나면 자기는 항복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이 차이를 그냥 무시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지언정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들어가 있는 철근이 여기에서 요 역할을 하면서 이미 다른 데서 이미 힘을 좀 썼기 때문에 요 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원래 능력의 100%가 아니라 요만큼 이미 써버린 그 능력을 제외한 만큼까지만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콘크리트의 디스차지브, 손실부에 의한 고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